감정 이미지 리서치 프로젝트 8조 발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감정의 정의를 설명드린 뒤 과거와 현대에 대한 감정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감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의 활동을 짧게 소개한 뒤 감정에 따른 이미지 분석을 설명드리고 그중 대표 이미지를 왜 선정하게 되었는지까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AI를 통해 대표 감정 단어에 맞게 생성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목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에 관련된 리서치인 만큼 감정의 의미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이어가겠습니다. 감정이란 느낄 감, 뜻, 정을 쓴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말합니다. 또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감정과 관련된 뜻 중 섭섭할 감, 뜻, 정을 쓴 한자로 한자 사전에 의하면 불안이나 원망 따위로 인하여 언짢아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역사가 있고 그렇다면 과거에는 감정이 어떻게 이야기되었으며 현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을까요? 먼저 과거에 대하여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통해 감정의 절제를 강조하여 한문, 산문을 사용한 것은 성리학적 세계관에 따라 사대부들은 감정을 이성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중시했고 한문, 산문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글쓰기에서도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대부들이 국가와 사회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던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성리학은 감정을 성, 심, 정, 상관관계에서 설명하였으며 더 나아가 인심도심설과 사단칠정론으로 이어갔습니다. 인심도심설은 마음은 인심인 본능과 도심인 도덕적인 마음으로 나누었고 사단칠정론은 성을 바탕으로 심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나타난 정이 이성적 판단과 도덕적 수단을 통해 사단과 칠정으로 나뉜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동화 또는 속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동화는 이야기를 통해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문화적 상징을 가지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며 집단 무의식이란 이야기를 끌고 오는 동화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며 다양한 감정선을 동화 속 이야기 속에서 엿볼 수 있으나 결국에는 보다 긍정적인 감정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다 행복하고 긍정적이었을까? 그보다는 아이들 접근에 맞춰진 동화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 표출이 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덤으로 가볍게 속담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마음이 흔들 빗죽이라 와 같은 감정 표현에 대한 속담들도 여러 존재합니다. 로봇의 발명 이후 기술이 발전하며 로봇에게도 감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인 공동체, 가족 해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이 나날이 들어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로봇이 감정을 가지는 것이 명시적 명령만을 수행하는 것보다 필요에 부합하고 후에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작동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감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표정이나 몸짓, 음성의 템포를 인식, 표현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감정 모형을 생성한 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에 따른 감정에 이어서 그렇다면 다양한 분야에서는 어떻게 다뤄질까요? 먼저 사회학에서는 대표적으로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뽑은 키워드 5단어 중 3단어를 뽑아 사전에 같이 명시되어 있던 부정적인 의미에 조금 치중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점차 날이 갈수록 디지털의 사용과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보 접근성에 취약하여 사회 참여도가 낮은 고령층은 어떨까요? 그들은 사회 참여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했고 그와 반대로 디지털 기술 활용이 높아지자 우울감이 줄어들며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교통수단에서 운전 중 분노는 위험 운전 행동에 영향을 끼쳐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증가했으며 음식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리뷰는 그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감정 반응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학에서 감정은 포유류의 뇌에서 번역계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즐겁거나 불쾌한 마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감정과 몸의 상태는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정과 관련된 두뇌 부위로는 전전두의 피질, 배쪽 선조, 편도, 앞쪽 대상 피질, 인슐라, 배쪽 피계부가 있습니다. 감정과 관련된 기술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상품평을 자동으로 분석해 구매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술인 오피니언 마이닝이 있습니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상품평 전체에서 감정어를 찾아내 긍정 혹은 부정으로 결정하는 문서 단위 연구와 속성 단위로 감정어를 찾아 긍정 또는 부정을 결정하는 속성 단위 연구로 나뉩니다. 감정인식 무선 안면 인터페이스 PSI-FI는 감정인식 착용형 기기입니다. 개인 맞춤형 피부 통합 얼굴 인터페이스로 기존 감정인식 방법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성하고 다중 감각을 통합했으며 무선 데이터 전송 및 적응형 머신러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어는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입니다. 언어는 오랫동안 발전해 오면서 사회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감정 표현 단어들을 사용해 왔기에 감정의 유형이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감정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많은 감정 중에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고 대표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1차원이 아닌 2, 3차원으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2차원 감정 모델은 러셀의 감정 모델과 테이어의 감정 모델이 있습니다. 러셀은 28가지 감정 사례를 2차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가로축은 감정이 가진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며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짓기도 합니다. 세로축의 경우에는 경각심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높은 각성은 공포, 낮은 각성은 피곤한 경우 등입니다. 테이어 역시 극성과 각성을 이용하여 감정을 나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루칙은 3차원적 감정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8가지 감정은 기본 감정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대립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한 안쪽이 기본 감정이라면 바깥쪽으로 갈수록 복잡한 감정으로 복합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어 문맥에 사용된 어휘 유형의 비율은 3배 이상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감정어 사용 유형이 3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문맥 내 단어 유형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한 20세기 초보다 20세기 말이 감정어 문맥 사용 비율이 감정어별로 더 고르게 분포되어지는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쁘다와 슬프다를 중심으로 사용되어지던 감정어 표현 양상이 보다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긍정과 부정에 대한 대표 단어 찾기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기쁘다는 욕구가 충족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하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부정 대표 감정어로는 진절이 나다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떨림, 불쾌한 느낌을 표현하는 고대 한국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몸이 떨리거나 소름 끼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앞의 내용들을 조사해가며 같이 진행한 팀플의 활동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인드맵을 진행하였고 그 후 나온 감정어들은 긍, 부정, 기타로 분류한 후 트리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단어를 정하는 과정까지 조사했던 자료들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감정을 알아채듯이 이론적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정 색인을 위한 시각적 요인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지가 포함하고 있는 인물의 얼굴 표정을 통해 특정 감정을 인지하며 하위 요인으로는 표정을 이루는 얼굴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형적 요소로 이미지에 표현되며 하위 요인이기도 하는 색상, 선, 형태 등의 요소를 통해 특정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미지의 밝고 어두움, 맑고 탁함 등을 통해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에 관한 특정 감정이 유발됩니다. 하위 요인으로는 명도, 채도, 심미적 인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이미지에 등장한 사회적, 개인적 상징을 통해 특정 감정을 받게 됩니다. 하위 요인으로는 인물, 사물, 장소, 이벤트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위 요인이기도 하는 이미지의 대상이 취하고 있는 동작이나 행위를 보고 특정 감정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는 실험을 하는 논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참고하자면 그들은 감정 영상과 이미지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감정을 이용한 색상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방법만을 참고하여 결과를 살펴보는 데에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마쳤으니 이를 참고하여 직접 이미지를 분류하는 활동을 가지고 단어별 대표 이미지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기쁘다에 포함된 이미지들은 주로 가볍고 밝은 색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색감과 흔들리는 화면이 인물의 생동감과 감정을 극대화한다 생각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난다는 행동과 표정이 커 키워드와 알맞게 어울려 선정하게 되었고, 만족하다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표현들이 키워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유쾌하다는 큰 행동, 높은 명도와 채도, 강한 웃음 표현들이 상황과 어울리다 생각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다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포근함을, 밝은 색감과 올라간 입꼬리가 부드러운 느낌을 줘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격하다는 다른 감정어에 비하여 색감이 다채로우며 태도가 선명하고 표현이 크고 화면의 구성 효과가 큰 것이 특징으로 이 이미지들을 대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정 대표 단어인 진절이 나다는 전체적인 색감이 어둡고 탁하게 느껴지며 얼굴이나 세세한 표현이 자세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묵직하고 질척이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행동의 폭이 작으며 구겨지거나 눌린 이미지가 많고 이에 따른 특징을 담은 이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귀찮다는 감정 표현이 크지 않고 부정적이고 무엇이든 하기 싫은 느낌으로 이와 같은 이미지를 선정하였고 우울하다는 몸을 대부분 웅크리고 있거나 하강적이고 어두운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권태로우는 움직임이 적고 눕거나 늘어져 있는 행동이 많고 피곤하는 색감이 다양하지 않고 이미지들의 힘이 없고 전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무료하다는 멍 때리듯 신체가 무겁고 가라앉은 분위기로 단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슬리다는 제스처와 함께 올라간 눈매 그리고 규칙적이지 않은 모습이 거슬리는 느낌을 불러오게 했고 지루하다는 입꼬리가 내려가며 책상에 엎어져 있거나 축 늘어져서는 어딘가 기대고 있어 무언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화나 포스터 속에서도 긍정과 부정을 대표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높은 채도가 푸르다라는 시각적 효과를 주지 않나요? 분수와 모래 맑은 조화, 긴장되지 않는 환경 속 등장인물들, 환하게 기뻐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기쁘다를 대표하는 명화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긍정 대표 단어의 이미지와 반대되게 웃고 있지 않고 색감이 어두우며 강렬한 붉은색임에도 불구하고 짙은 배경과 인물의 표정, 자세의 분위기가 눌리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인물이 중앙에 위치해 있지만 무기력하고 고독한 모습을 통해 무거운 분위기를 더 잘 불러옵니다. 긍정과 부정의 대표 단어에 맞춰 찾은 명화와 포스터입니다. 이미지, 명화, 포스터 등을 찾았다면 AI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기쁘다와 진절이 나다를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직접 만들어보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기쁘다인 AI 이미지들은 모두 웃고 있으며 이빨이 보이지만 아이의 사진이 유독 이와의 간격이 생기도록 더 크게 웃고 있고 큰 눈의 눈꼬리가 휘어지며 광대가 올라가 그로 인해 팔자해지는 그림자는 상황을 유추해 보았을 때 아이의 시점에 맞춰 표정과 어울려 기쁘다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 이 이미지를 대표로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절이 나다는 어떨까요? 표정과 행동이 크게 일그러지고 다른 이미지들보다 대표로 뽑힌 큰 이미지가 행동의 표현이 선명합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고 한껏 올라간 어깨는 구겨진 얼굴과 어울려 진절이 나다는 감정이 실감나게 표현된 것 같아 이 이미지를 대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대 그리고 정의와 시각 등의 분석까지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감정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표현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상 8조의 발표 영상을 끝마치겠습니다.